네, 페트롤전국 하멘카 간다. 오늘 김관영 지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차별, 또 호남 내에서의 홀대가 아닌 이제 우리 독자적인 권역으로서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 그래서 더욱더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김관영 지사와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정치권의 협력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페트롤 전북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정을 놓고 같이 여러분께 대화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오늘도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선 8기 이제 도정을 이끄신 지도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 권한까지도 이제 주어지는 시점 속에서 사실 총선이 끝났잖아요. 네. 이제 민주당의 10명의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우리 또 지사님은 재선의 국회의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지역의 행정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협업 속에서의 경험치가 있으셔서 어떻게 보셨어요?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론은 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사가 모여진 결과라고 보고요. 예. 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파가 민심을 좌우했다. 예. 결국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우선시되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민생에 관한 지금 특별 대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고단한 민생을 빨리 해결해 줘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이 이번 총선에서 표출됐다고 보고요. 예. 이제 총선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면 저희 지역이 참 이번에 제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까봐 노심초사하고 그 막아내기 위해서 참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10명의 국회의원이 우리 도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 우리 도의 중요한 도정들이 이제 입법사항이 굉장히 많고 예산 확보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새로 당선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도정을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앞으로 당선인들과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또 저희 통상적으로 일해 보면 이제 이 도지사가 의원님들에게 숙제를 주로 좀 드려야 돼요. 예. 의원님 이런 일은 의원님 소관이니까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네. 저는 의원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숙제를 드리고 또 점검하고 또 숙제 드리고 점검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지 그래도 우리 도정의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생 경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3년이라는 시간은 어쨌든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는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부탁을 해야 될 건 부탁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속에서 네. 민생 토론에 우리 전북도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요. 아울러서 그 협치라고 하는 가교 역할의 한 축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 미래 조배숙 5선 당선인이 있습니다만 약간의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떠세요? 네,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을 했는데 예. 지금 안 간 곳이 전북, 광주, 경북 예. 세 군데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생 토론회가 재개가 되면 좀 먼저 와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예. 뭐 재개가 되는 시점이 조금 유동적인 것 같아요. 지금 총선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 용산의 그 참모진들 개편, 네네. 그렇죠. 또 총리 임명 등을 비롯한 개각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민생 토론회를 다닐 만큼 한가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먼저 해결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고 나서 아마 민생 토론을 가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좀 우선적으로 전북에 와서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좀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고요. 그러니까 협치 문제는 우리 전북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국회의원 10분이 다 민주당 의원이시고 또 도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뭐 협치가 별로 그렇게 강조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국회 가서 일을 처리하려고 가보면 국회는 철저하게 양당으로 딱 나눠져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이게 제대로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동안 정운천 의원님이 역할을 상당히 해주셨고, 다행히 이번에 이제 조배수 의원님이 또 협치의 창구로서 저는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우리 도에도 그 협치의 창구로서 정책협력관을 저희가 지금 모셔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었던 정운천 의원님이 추천해 주신 그렇습니다. 분 박성태 협력관이 지금 여전히 지금 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배숙 당선인과 함께 긴밀하게 의논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22대 당선인들과의 만남 벌써 2차례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총선 다음 날 또 맞습니다. 화합 교류회도 하셨고. 네, 예. 초재선 때는 정치력이 약해서 뭐 작년 한 해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들 합니다만, 중진으로 구성된 22대는 오히려 중진이 많아서 그 역할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주문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뭐 이런 걱정도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원팀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다행히 소위 중진으로 지금 일컬어지는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나 네네. 또 이춘석 의원님 5선 4선 그분들과는 제가 국회에서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있고 서로 호흡이 잘 맞는 사이이고요. 그 외에 지금 3선 의원님들도 그동안 도정 2년간 서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의원님들의 뭐 성향이라든가 또 의원님의 관심사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5선, 4선, 3선, 재선, 초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서 오히려 이 전북 발전에 관해서는 이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이루어내는 데는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제가 뭐 주문 안 했습니다만 당선인들께서 모이셔서 가능하면 상임위도 좀 그렇죠. 분할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가서 전북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다선 의원님들이 또 아주 좋게 자 상임위는 초선부터 먼저 선택을 해라. 네. 초선들이 먼저 선택을 하면 가능하면 그 위에 재선 3선들은 그 피해서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 좀 상임위를 선택하자 이렇게도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참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도민들의 지지 속에서 어쨌든 중진들 포함한 이제 국회가 우리 전북의 의원들에게 주어졌는데, 제3금융중심제나 뭐 국립의전원법이나 대광법이나 우리가 꼭 쟁취하거나 얻어내야 될 숙제들, 현안들을 과연 이 22대 때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협력하실 거잖아요. 주문도 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도정의 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면 법을 통과시켜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정책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법이 도저히 여의치가 않으면 법 통과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도 그런 것도 유연하게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그동안 의전원법이나 대광법이 통과가 안 된 거에는 상당한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당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지만 여의치가 않으면 저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런 방법까지도 같이 충분히 의논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바이오단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 때도 그 PT를 통해서 얻어낸 결실, 네. 이번에도 역시 우리 지사님의 어떤 그 참여 속에서의 좋은 결과를 기대도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이 부분도 좀 사활을 걸고 계시죠? 바이오 특화단지를 꼭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프리젠테이션 그 공고문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발표자가 그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그럼 지사님은 해당이 안 되시네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제가 직접 PT를 좀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능성은 좀 조금이라도 1%라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 담당 부서인 산업부를 설득을 해서 도지사가 직접 PT를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지역에서 지난번 2차 전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네. 25개의 지자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유일하게 도지사가 직접 발표한 데는 전북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항의가 그동안에 많다고 네, 네. 산자부에서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걸 어떻게 좀 지혜를 모아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지혜를 모다 보면 예, 우리 지사님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단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민들이 이게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중요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 전북과 어떻게 좀 연계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좀 공부를 하세요? PT를 하시려면 프레젠테이션이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요. 이제 일단 작년 9월에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산업을 미래의 가장 유망한 성장 산업으로 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걸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공고가 떴어요. 예. 저는 좀 도전하자라는 주의니까 작년에 또 2차 전지 특화단지도 참 어렵게 유치했습니다만은 뭐 도전하거나 우리가 신청서 내지 않으면 뭐 될 가능성이 그렇죠. 무조건 제로인데 네네네. 무조건 하자 이거는. 그리고 그 하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건 안 되건 바이오 산업은 미래에 반드시 전북에 필요한 산업이고 네네. 그 방향으로 10년 계획을 세우자. 대신에 10년 계획을 세워서 쭉 가는데 다만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기회가 왔으니 네네. 좀 더 집중해서 앞쪽에 특화단지 지정하기 이전에 최대한 속도를 한번 내보자 라는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특화단지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배웠죠. 뭐를 배웠냐? 야, 우리 전북이 바이오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자산이 있고 이렇게 인프라가 괜찮았어? 예. 저도 놀랐어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동안 이거를 구슬을 잘 엮어내지 못하고 예. 또 이걸 하나로 결집된 힘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예. 이번에 저희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지금 파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 전북도 바이오에 관해서 상당한 비전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읍의 연구단지와 네. 또 익산과 더불어서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전북이 그야말로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 익산과 전주와 정읍 이곳을 세 곳을 엮어서 특화단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익산 같은 경우는 동물용 의약품에 관해서 최근에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유일해요. 또 인수전염병 공통연구소도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유일해요. 예. 그리고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된 소재 개발 실증센터, 생산 시제품센터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이미 국가에서 정해졌고요. 정읍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뭐 신약 개발한다 뭐 하면은 항상 비임상, 그 다음에 임상 이제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데 비임상 마지막 단계가 항상 대동물 실험인데 대동물 실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대동물 실험 장소가 정읍에 있는 안전성 평가 연구소거든요. 예.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큰 제약회사하고 다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오히려 전북에서 이런 중요한 인프라가 있다는 거를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엮어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전북이 원광대학교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보건 쪽에 다 있죠. 예, 이 네 개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지 않고요. 네네. 또 한약학과까지
한의대, 한약학과까지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대학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 전문대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과 관련된 인력, 또 전북의 이 풍부한 우석대, 한의대, 약대, 또 전북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요. 진행자로서 참 이렇게 지사님처럼 달변 행정가 앞에서 질문도 수준 높은 질문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PT를 우리 도민들을 향해서 지금 해주시는 것 같은 그 아주 쉽고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사님의 머릿속에 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을 향한 애정, 열정이 네. 얼마나 가득하신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뭐 지사님의 어떤 성과도 성과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이제 기대가 좀 되는 대목인데 그 어쨌든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출범을 했습니다만 시행은 1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올 한 해 우리 도민들에게 그냥 쉽게 요런 특례 입법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크게 뭐 이런 겁니다라고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14개의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법에. 네네. 그러면 14개의 특구를 지정을 하면 그 특구 내에서는 도지사가 특구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특구를 지정하는 단계는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 농생명 산업 특구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지금 농생명이 가장 뭐 활성화되고 있는 김제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네. 김제에 있는 어느 특별한 지역을 농생명 산업지구다. 이렇게 먼저 거기를 지정을 하면 농생명 산업지구는 대부분 사실 농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농지에서 여러 농생명과 관련된 생물을 키우고 이거를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해야 되는데 예. 가공하고 유통하는 거는 보관까지 창고가 필요하고 가공시설이 필요하고 유통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예. 여기는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토지의 용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거를 그거 바꾸는 것이 허락이 안 됐는데 예. 농생명 산업지구 안에서는 이제 도지사가 그 권한을 다 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니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잘 맞게 바로바로 신속하게 그런 농지를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농생명 산업 특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 빠르게 가는 거는 산악관광 특구예요. 예. 산악관광 특구는 산에 케이블카나 산악 열차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게 그동안은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반대를 해서 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산악관광 특구를 딱 지정하면 그 특구 안에서는 또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요. 예. 그러니 예를 들면 고창에 계신 분들이 야 우리는 고창에 있는 선운사에다가 정말 케이블카 꼭 하나 놓고 싶습니다.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개발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 산악관광 특구를 전북에서 적어도 반드시 한 군데는 빨리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서 도민들이 과거에 못 가봤던 산꼭대기까지 케이블카와 산악열차가 가니까 이거 변화가 있고 좋더라, 관광객이 오더라 라고 하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것, 실감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구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의 권한을 이제 지사가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의 유연성 또 속도감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네. 하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도민들에게 그동안의 새만금의 나이가 33살이나 됐는데요. 네. 그 상당히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로 많이 지쳤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 취임 이후에 새만금의 변화가 확실히 이제 변화가 눈에 보인다는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 변화가 보이는 것인지를 좀 자랑을 해주세요. 저도 새만금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새만금이 그동안 34년이 지났는데 이제 드디어 축적의 시간과 비상의 시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원인은
결국 SOC라고 봐요. 그동안 우리 하멘커님도 새만금 가보시면 그동안 작년 잼버리 이전에는 방주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새만금 가면 방주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안에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었는데 네. 작년 잼버리를 기화로 해서 안에 십자형도로가 완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형도로를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가로 김제에서부터 신시도까지 35km, 세로 25km. 여기를 가보면서 야 정말 여기에 미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대단하구나. 그 변화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저는 기업인들한테 서울 가서 제가 기업 유치하겠다, 뭐 하겠다 얘기하는 거 제가 백문이불여일견이다. 한 번만 와보십시오. 예. 직접 눈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 내가 여기다가 뭘 해먹고 살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와본 분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해요. 보고 나서. 예.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에게 보여만 주면 된다. 거기를. 우리가 할 일은 보여드리는 거다. 라는 거고,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올해 한인 비즈니스데이를 유치한 거예요. 네네. 작년에 정말 한인 비즈니스데이 유치하기 힘들었습니다. 예. 인천과 제주와 우리 전북이 경합을 했는데, 그때가 특히 또 잼버리 사태 때문에 두 곳이 잼버리 사태를 언급하면서 저희를 상당히 유치하는 데 애로를 많이 겪게 했는데, 어쨌든지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성원을 해주시고 해서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예. 제가 유치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170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여기에 오셔서 그 현장을 한번 보면 저는 그분들에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분들이 보면 느낀다. 예.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선 7기까지의 많은 지사님들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만 김관영 지사가 상당히 스피드하고 속도감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도민들의 어떤 심리 속에 그냥 어떤 슬로건의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요. 어쨌든 아까 SOC 중요성 말씀하셨고, 사실 십자도로가 주기 되니까 와서 볼 게 있고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의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특허단지도 벌써 10조 넘는 협약이 이루어졌고 여러 일들의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새만금의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새만금 이제 이게 가속도가 네네. 붙는 거고요. 기업인들 사이에서 새만금으로 기업들이 저 기업도 가고 저 기업도 가네? 나도 가볼까? 그런데 예를 들면 대기업이 SK가, LG가, LS가 거기 간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저분들은 왜 저기에다가 1조라는 돈을, 2조라는 돈을 투자할까? 기업들은 거기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안 움직일 거 안 아닙니까? 오죠. 예. 그러니까 저런 대기업이 간다. 그러면 나도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자. 네. 연구라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저는 돌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럴수록 저희가 더 겸손하게 또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제가 도입한 공무원 1기업 전담제,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는 500명의 공무원이 500개 기업 전담, 올해부터는 2,500명의 공무원이 2,500개 기업 전담,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기업인들이 자기를 위해 주는구나,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기업인들 입을 통해서 정부가 우리한테 뭐를 규제하고 뜯어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느끼는데, 이런 훈훈한 이 감정들이 좀 더 많이 전파되고 성공 스토리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전북의 이름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고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을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 자세까지도 민선 8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지사님께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자존감, 자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상실감, 소외, 홀대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지사님의 실력과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 행정과 더불어서 우리 도민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십시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상향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도민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이 저는 전북 특별자치도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실 있게 성과를 내서 실질적 경제적으로 과거보다도 훨씬 스피디하게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작년 잼버리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상처를 입었고 저희도 그게 너무나 큰 교훈이고 앞으로 그 교훈을 삼아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도민 하나로 뭉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내가 더 정신 차리고 도민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만큼은 정말 내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이고요. 이제 소외 홀대와 관련해서 이것을 벗어나려면 우리 도민들이 곳곳에서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죠. 성공 스토리가 축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니까 된다. 너도 돼? 너도 돼?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삼성전자하고 저희가 삼성 스마트 팩토리 그 말씀 많이 하셨죠. 예.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어. 삼성전자에서 그 일을 스마트 팩토리의 소위 멘토단을 하시던 분 중에 정년퇴직하신 분 30명을 저희 도청에서 뽑았어요. 예. 직원으로. 그럼 이분들이 그럼 이제 전북을 이제 위해서 전북- 상주합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의 직원이 됐어요. 이야. 그래서 그분 30명이 오로지 전북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전북에 있는 기업만 저희가 1년에 평균 15개 정도가 삼성전자로부터 그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예. 이제 매년 100개씩 앞으로 매년 100개씩 그 서비스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개막식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지자체 중에 처음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사장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테이프 커팅을 했는데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아무 전라북도와 관계가 없는 전북과 관계가 없는 30명의 삼성전자 출신 3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멘토단을 전북의 자산으로 저희가 위촉하고 전북의 멘토단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전북에서 너무 큰 자산을 얻었다. 예.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얼마 전에 양본부의 교민 화합 행사 때 이제 이금용 회장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네. CEO가 다른 점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고 변화를 감지해야 되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김관영 지사님을 보면서 그런 두 가지를 갖추신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삼성이라는 대기업과의 인연이 무엇을 또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 도민들을 위한 일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동안의 모습들을 언론에서 보면 사실 대학 따로 기업 따로 행정 따로 조금 각자 도생의 형식적인 측면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제 김관영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무엇보다 기업 친화력이고 기업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 또 그로컬이나 라이즈나 RIS나 대학과도 함께하고 있고 상당히 유기적인 결합체의 모습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지금 두루두루 생각하시는 거죠? 그 변화와 사람의 포커스에 두시는 거죠? 이제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제가 속으로 결심한 게 있어요. 더 이상 전북 내에서의 각자 도생과 분열은 죽음이다. 예.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와 전주시장 간의 원팀, 도지사와 교육감과 원팀, 도지사와 대학 총장들과의 원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다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저보다 다 나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면 다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 도와주십시오. 예. 네. 뭐 제가 뭐 그분들 앞에서 뭐 도지사라고 뭐
뻐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예? 도정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더 동생이라고 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낫죠. 예. 제가 그분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제가 참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우리 노사정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전북의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노사정 합의문을 이끌어냈습니다. 각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북의 책임자들과 제가 3번 이상씩을 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풀리더라 이거예요. 그분들도 야, 전북이 이렇게 낙후돼서는 안 된다. 예. 라고 하는 절박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목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예. 자, 오늘 패틀전북 하메크 간다 김관영 지사를 만나러 접견실에 왔습니다. 이 접견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을 향한 일들이 서명이 여기서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김관영 지사와 함께하는 우리 행정 공무원분들도 수고가 참 많으시고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 도민이 하나가 되는 원팀이 되는 그런 특자도로서의 위상 또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이런 각오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도청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도전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전북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젊은 패기로 도민들과 함께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혁신이고 함께 성공하면 새로운 전북이 된다는 슬로건이 오늘따라 더 눈에 들어옵니다. 지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와 함께했습니다.